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관리비 산정 기준 및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제17조와 제17조의 2에 나와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잠깐 읽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부분 볼게요. 듣고 싶은 한마디 힘이 되는 말이라고 해서 시중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성경님이 지었는데요.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올레길을 거니는 가벼운 트레킹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가벼운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고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주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바람과 온도, 작은 꽃송이의 아름다움, 친구와의 진정한 소통, 삶의 의미와 기쁨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관리단 건물에 있는 호실을 매수하시거나 또는 입점하여 살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주변에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로 서로 싸우고 아비규환이 되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특히 앉아 추진해서 나가시는 분들 그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고 모두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입점주분들은 영업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가 지친 마음을 한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단은 지친 마음을 좀 돌봐주고 난 다음에는 여유가 된다면은 주변 분들에게 격려와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이 있는 관리단은 분명히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7조 보도록 하죠. 집합건물법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입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전용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 관리 비용을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 여러분들 그 분양가 비율이 아니고 지분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규약에 달리 정하면 되긴 한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집합건물법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의무를 부담하며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그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소유자나 입점주분들이나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누누이 당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17조 관리비 산정 기준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빼고 할게요. 자, 집합건물법 제17조의 2 수선 적립금입니다. 뭐 여러분들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이것은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건물이라든지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제 17조의 2라고 했죠. 요거는 2 해놓은 거, 이런 건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17조에서 약간 딸림으로 이렇게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겠지만은 2021년도에 전 개정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뒤에 보겠습니다.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서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가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장기 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 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만이라고 해놓은 거는 뭐냐면 2021년도 전에는 있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립하는 방식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그 뭐 아파트처럼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아마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죠. 이 과거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계획을 잡아서 한 경우는 그걸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잘 이거는 맞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셔야 되죠, 사실은.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수선 적립금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기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은 수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면 제1항의 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 그 다음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 공사, 제1호,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제1항에 따른 수선 계획의 수립 및 수선 적립금의 징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이 대통령령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한번 볼까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선 계획의 수립입니다.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수립하는 수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기간 나와줘야 되고요.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 배수관 교체, 찬 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 대상 및 수선 방법, 수선 대상별 예상 수선 주기, 계획기간 내에서 수선 비용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수선 계획의 재검토 주기, 법 제17조의 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 적립금의 사용 절차, 그 밖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서 수선 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 4입니다. 수선 적립금의 징수 적립인데 관리단은 제17조의 2 제2항 본문에 따라서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되는 거죠. 수선 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 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수선 적립금의 예치 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자, 구분 소유자는 수선 적립금을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점유자 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민법 제 215조 제 2항에서는 여러분들 공용 부분에서 공용 부분에 발생하는 부담은 지금 공용이 아닙니다. 공유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부담입니다. 공유 부분에 발생한 부담은 전유 부분의 비율에 과하게 비례한다 했습니다. 전유 부분, 즉,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호실호실마다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호실호실마다 이렇게 쪼개져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층별로 이런 식으로 막 쪼개져 있겠죠. 이불로 요거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싶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죠. 호실별로 이렇게 구분 소유 등기가 지금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 호실을 보도록 하죠. 요 호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층이라 합시다. 501호라고 하죠. 그러면 요 501호에 있는 소유 호실을 예를 들어서 3억을 주고 샀다고 하겠습니다. 3억을 주고. 근데 요 A와 B가 공유를 해서 샀다 합시다. 이분은 2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고 이분은 1억을 투자를 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그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요. 관리비 고지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A는 비용 부담은 앉아 요거는 있죠. 가액을 기준으로 둔다는 겁니다. 지분은 이렇게 2억 1억 해가지고 지분은 반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전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A는 3억에 대해서 3분의 2만큼을 앉아 지급 그 관리비를 주고 또 요거는 3분의 1만큼 이렇게 해서 통으로 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항인지 아시겠죠? 요 호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민법 사항은 자, 요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은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있죠. 자,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 제17조 근거를 두어서 이것은 지분입니다. 지분의 비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로 해서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 그 밖에 의무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법무부에서 여러분들 보면 법무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관리규약을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뭐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과거에는 집합건물법에는 수선적립금에 관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선적립금, 즉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단에서 마음대로 사용해서 뭐 횡령 배임 사건부터 해서 막 이래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굉장히 피폐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제17조 2라고 하는 부분 2021년 도에 시행된 집합건물법 개정 법률에서 신설된 규정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명문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가 징수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건물의 수성 공백을 방지하고 건물의 장수 우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모하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